반갑습니다. 저희 인사이트 플랫폼이라는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F&B 융합 교육 컨설팅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매년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짜고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격변의 시대, F&B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격변이라는 조금 강한 단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인구 얘기죠. 인구 얘기. 왜 F&B 소비 트렌드 강의에 왜 인구 얘기를 처음으로 넣었을까 의아해 하실 텐데요. 보시면 서울대학교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님 책 이름이 정해진 미래입니다. 뭐 인구 줄고 출산 안 하고 점점 더 이렇게 고령화되는 거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위 연령이에요. 중위 연령. 김광석 가수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 아시죠? 분위기가 어떻죠? 엄청 쓸쓸하죠. 엄청 쓸쓸한데 지금 30세를 보세요. BTS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전혀 안 맞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맞았던 거예요. 당시 90년대에 중위 딱 중간 연령이 27세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인생의 반을 넘긴 거예요. 서른은. 그리고 아마 다 자녀가 있는 이제 아버지였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30살이면 뭐 사회 초년생이죠. 완전.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90년대 30살이 쓰는 소비 행태 그리고 지금의 30세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전혀 달라지겠죠. 이거를 조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연도 X축 그리고 Y축은 이렇게 그 연령별로 나눈 이런 표입니다. 렉세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면 40대 보실래요? 변화들이 이제 있어요. 우린 이걸 볼 때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데 40, 50대가 엄청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보시면 교육이 엄청 내려갔어요. 교육비랑 식료품비가 점점 내려갔고 여행, 뭐 외식 이런 건 다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40대인데 저 교육비에 엄청 정말 후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40, 50대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비혼, 미혼, 또 이혼도 있을 수 있고 하면서 다 1인 가구화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한테만 돈을 쓰는 포미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소비 행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5년 후, 10년 후 우리에게 필요한 상업 공간이 무엇일지를 예측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 이제 리더분께서 40대를 타겟으로 디벨롭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40대를 보면 안 되죠. 오히려 30대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중장기 전략이시면 20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의 40, 50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룹이에요. 소비 행태로 봤을 때. 자, 제가 맥주 사진을 넣었습니다. 언제 맥주를 드시나요? 어떨 때 드세요? 어떨 때? 쉴 때, 그렇죠? 그러면 의장님은 어떨 때 드세요? 와인 센 거 같을 때. 예. 취향. 예. 제가 이걸 꼭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혼자 집에서 한잔 합니다라고 하고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회식이나 뭐 모임이라고 보통 대답을 하세요. 맞죠? 저 뭐 대학교 때만 해도 뭐 맥주 500잔에 뭐 호프집 가서 친구들이랑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먹는 술이었는데 지금 어떻죠? 지금 정말 취향에 따라 즐기는 그런 술이 됐죠. 혼자, 홈술, 혼술. 이거 맥주인데요. 일본 상품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16%라고 써 있어요. 엄청 강하죠? 목적은 세게 마시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음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도수로 타서 먹으라는 거예요. 취향에. 왜냐? 요즘 사람들은 취하려고 마시지 않고 그냥 정말 자기가 원하는 뭐 도수 다 다르고
뭐 제로도 마시고요. 그래서 취하려고 마신다기보다는 뭐 청량감 때문에 마시기도 하고 또 분위기에 따라 마시기도 하죠. 이렇게 맥주 하나만 봐도 소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조금 더 보시면 이게 이제 신한카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침 시간대 오히려 소비가 올라갔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떨어지더라. 그러고 뭐 코로나로 다 디지털화가 되었고 뭐 워라밸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 점심 식사는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아침 점심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시면 다 소비 행태가 과거랑은 달라졌어요. 네.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의 이런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점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올해를 2024년도를 강타한 아이템들이죠. 뭐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고 당연히 뭐 좋아하시는 아이템도 있을 텐데 어디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하셨나요? 아파트란 노래, 뭐 요아정, 뭐 불닭, 그리고 뭐 저 두바이 초콜릿, 인스타, 네, 인스타. 저는 인스타보다도 더 먼저 접한 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중학생, 초등학생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인스타에 올라오고 그 이후에 뭔가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파 세대라고 하죠. Z세대 20대 정도 그리고 알파 세대인 10대 합쳐서 이제 잘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슈들, 뭐 소식들을 굉장히 빠르게 전파하고 주도하는 아주 무서운 소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반으로 정리한 소비 행태, 소비 특성을 정리한 자료고요. 저는 이렇게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2개. 경험의 진화와 가치 소비의 2가지 키워드로 한번 F&B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요거 광고 영상 하나 보실게요. 재밌죠? 거의 뭐 사실 제 강의보다 이게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미국의 내셔널 아이스하키 경기 생방송의 광고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프라인 이 경기장 화면 위에 이 뭐 AR, VR 이런 디지털 기술을 중첩시켜서 만든 광고입니다. 엄청 몰입감 있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는 그 마케팅 석학인 필립 코틀러 교수의 이번 마케팅 6.0에 나온 키워드가 이제 몰입 경험입니다. 몰입 경험. MZ 세대가 뭐 디지털 네이티브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요번에 제시한 개념은 피지털 네이티브예요. 뭐냐면 디지털 네이티브에 피지컬, 물리적인 환경이 합쳐져서 나온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 세대한테 오히려 이들의 이 몰입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피지컬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들과 이제 보실게요. 자, 제가 2가지 아주 핫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그 뉴욕입니다. 뉴욕. 그래서 보시면 뭐 강남에 있는 부베트라는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 뉴욕에 가장 요새 들어가기 힘들다는 가장 핫플인 바로 그 꽃드.
꽃 써 있죠. 꽃드라는 코리안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유일한 스테이크 하우스로는 유일한 미슐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이 장소인데 보시면 공통점이 좀 느껴지실까요? 해당 장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해외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외국 음식점이면서 굉장히 세련된 공간이죠. 그래서 두 곳 다 정말 핫플이고요. 이 이제 꽃들 뭐 너무 요새 막 많이 들리는 이 꽃들을 창업하신 분이 사이먼 킴이라는 한국인이세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전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깃집을 만드신 거예요. 고깃집을. 그리고 뒤에 사진 보시면 멋있죠. 네, 멋있죠. 이것도 사이먼 킴이 창업한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꼬꼬닭이에요. 꼬꼬닭 이름도. 근데 뭐 물론 코크닭 막 이렇게 멋있게 꼬꼬닭인데 진짜 그 뭐 교촌이나 BBQ 같은 우리나라 한국식 치킨집인데 이런 멋진 공간에 그리고 치맥이 아니라 치샴 치킨과 샴페인 샴페인을 같이 마시고 그 위에 뭐 이제 치킨이랑 뭐 메뉴를 보면은 막 캐비아 같은 걸 올려가지고 먹는 뭐 정말 저 어렸을 때 뭐 32번가 코리아타운에 있었던 그런 한국 음식점이랑은 전혀 다른 정말 혁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K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곳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일까를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낯익은 식당들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는 남부 이탈리아, 여기는 중국의 노포, 여기는 경남의 산청, 여기는 태국, 여기는 신당동의 점집이죠. 컨셉이죠. 저희 인사이트 플랫폼 강사님들의 매장 사진을 모아놓으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 사례를 이렇게 강사님들로 이렇게 섭외를 하는데 모아놓고 나니까 다 로컬이에요. 그렇죠? 다 로컬이고 혹은 이제 뭐 해외 테마도 있지만 어쨌건 해외에서도 로컬스러운 느낌의 곳들이죠. 왜 이런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이런 로컬리티를 가진 곳들을 좋아할까? 비일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험이라는 단어 지긋지긋하게 들릴 만큼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경험 경제가 도래한 지 오래됐고 MZ세대 뭐 잘파 세대 중심으로 경험 상품의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졌죠. 이제는 관건은 얼마나 더 완성도 있게 고객이 몰입 경험을 할 수 있게 뭐 공간이나 컨셉이나 뭐 메뉴들을 이제 구성하느냐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어디일까요? 광장시장이에요. 광장시장. 외국인이나 뭐 약간 어르신들 중심이었던 광장시장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 젊은 직원분들이 저런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박간의 빈대떡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진짜 핫한 브랜드들, 뭐 용산의 뭐 효뜨나 뭐 용용 선생이나 뭐 오리온 같은 크고 작은 기업들의 팝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간의 빈대떡 대표님 말로는 진짜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 젊은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팝업을 하면서 내국인도 젊은 이제 MZ세대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시장이에요. 뭐 우리 신지혜 상무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신당동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은 더 재밌는 게 광장시장은 사실 젊은 사장님들이 입점은 많이 안 해 있어요. 지금 요새 팝업을 그냥 작년부터 하는 거지. 근데 신당은 저희도 필드 트립 코스로 이렇게 가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면 젊은 사장님 매장에 입점을 많이 해 있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멕시칸 현지식, 멕시코 현지식에 가까운 타코를 구현하는 라카에라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전통 시장에서 20대 거의 하여튼 굉장히 젊으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멕시코 현지식 타코를 맞닥뜨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힙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당 중앙시장은 뭐 그런 이제 MZ 핫플들이 많은 데로 벌써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방문객들도 많이 모이고 있죠. 뭐 최근에는 또 그 유명한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가 이 가로수길로 크게 이전을 했었는데 남영동 그 허름한 점포를 다시 재개장을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이제 뭐 로컬이나 뭐 이런 재래시장들이 Z세대들한테 힙하다고 느껴지면서 오히려 그런 곳들로 좋은 브랜드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 축제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 또 조금 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뭐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의 전통 가옥이죠. 근데 어딜까요? 가보신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은데, 네,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교토예요. 전통 가옥을 개조한 그런 매장이죠. 처음에 생겼을 때 정말 줄 서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가옥 그대로의 막 엄청 불편한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방문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경험 공간으로 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인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진짜 뭐 개인 커피숍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제1의 공간 집, 2의 공간 일터 사이에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뭐 시장을 완전 다 막 장악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경험 공간으로 진화를 하면서 또 막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다들 아시는 경동시장의 그 극장식으로 만든 그 매장이고요. 뭐 많죠. 뭐 어디도 있고 뭐 어디도 양평에도 있고 이거는 올해 오픈했다고 하는 장흥 가나 아트 센터랑 같이 협업한 가나 아트 파크 미술관 컨셉이죠. 뭐 이런 식으로 카페가 이제 점점 카페도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닌 그런 경험 공간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뭐 회사 갈 때는 메가커피 마시고 그리고 좀 친구들이랑 뭐 즐긴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저 끝에 사진 보실게요. 서울의 노포 베이커리 태극당이에요. 태극당. 네, 태극당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의류 브랜드 헤지스와의 팝업입니다. 그래서 태극당은 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면서 이렇게 제가 이종산업이라고 써놨는데 패션 브랜드들, 그러니까 다른 이종산업 간의 그런 콜라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헤지스 이런 팝업이었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진짜 막 가족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재미나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 공간들이 경험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고객을 몰입시키느냐. 한동안 우리 인스타그램업을이라는 단어가 뭐 엄청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는. 그래서 온라인 사진으로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에 갔을 때 완전히 압도되는. 이거 제가 사람들 얼굴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뿌옇게 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산청. 네. 산청 숯불 가든이라는 작년 올해 뭐 외식업계에서는 뭐 거의 제일 핫플이었던 뭐 지금도 주말에는 3시간을 선다고 하는 그 식당인데요. 보시면 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서면 그 공간감에 정말 압도가 되는데 여기가 진짜 정육점인가 싶을 만큼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처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구현하는 게 관건이 되었다. 공간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제 경험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자, 매장은
이런 비일상성을 가진 공간으로 뭔가 재밌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코틀러 교수는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팝업이 자꾸만 많아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시 가나 초콜릿 팝업 잠시 보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치 소비인데요. 소비자들은 지갑을 두 개 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투자의 지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의 지갑인데요. 투자의 지갑에서는 계속 고품질, 좋은 거를 자꾸 탐닉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고, 소비의 지갑에서는 일상용품에서 뭐 그런 것들에서 더 아끼려고 하는 거,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렇게 두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냥 그 두 개 중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두 개의 지갑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뭐 오마카세를 먹지만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같은 사람이 이런 소비를 했다가 이런 소비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져서 제가 두 마리 토끼 쫓는 밸류 해커라고 써놨는데, 밸류, 가치라는 개념은 내가 들인 비용 대 혜택이라는 단순한 수학 공식입니다. 근데 둘 다 쫓는 거예요.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근데 품질은 높아야 되고, 그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다고 해서 밸류를 해킹하는 존재다 해서 밸류 해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 최근에 샤브샤브 열풍을 가지고 온 아주 시발점이 된 그런 모던 샤브 하우스라는 프리미엄 샤브샤브 집입니다. 원래는 뭐 채선당이나 약간 중저가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58,000원이라는 정말 싸지 않은 가격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고품 좋은 이제 식재료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육수가 8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된 가치에 58,000원을 이제 비싸지 않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었고요. 이런 프리미엄,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상품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월마트가 올해 내놓은 PB예요. PB인데 프리미엄 PB예요. PB는 원래 싸야 그냥 싼 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을 좀 더 높이고 품질을 높인 그런 PB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맹 브랜드를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예요. 아하트렌드라는. 그래서 쭉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딱 나뉘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성비냐, 그러니까 이건 개인 브랜드들이 아니라 가맹 체인 브랜드들이에요. 아니면 확실한 차별화가 있느냐, 이렇게 너무나 명확히 양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필요할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양복 입고 뭐 하고 있죠?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15분 동안 운동하라는 거예요. 일본의 브랜드입니다. 일본의 피트니스 브랜드 초코잡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지금 매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짧고 빠른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런 거 자꾸만 보는 거, 그리고 뭐 와인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짧고 빠른 소비에 대한 니즈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게 너무 많고 4시간은 소중해. 요즘 소비자들한테 제일 큰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시간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F&B에서도
너무나 뭐 명백하게 가정 간편식 같은 밀키트, HMR 같은 게 자꾸 많아지는 것, 그런 이유들, 뭐 배달 서비스,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게는 밥보다 빵, 그렇죠? 플레인 빵은 밥 대신 먹는 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0.5인분 포션 사이즈도 다 줄고 있고요. 이런 게 다 결국은 시간 대비 성능, 시성비 트렌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글로벌한 추세고요. 이건 미국 브랜드 초반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타임 퍼포먼스를 줄여서 타이파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들이 다 진화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일본의 마루가메라는 우동, 전통 우동 브랜드인데 이런 식으로 쉐이크 우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 하냐면 걸어가면서 드세요, 차에서 드세요, 음료처럼, 커피처럼.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숙성회 브랜드인데 숙성회는 어디서 먹어요? 일식당이나 무슨 이자카야에서 먹던 숙성회를 간편하게 배달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빠르기만 하면 안 된다. 패스트푸드가 패스트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건강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빵이나 뭐 파스타나 이런 피자 같은 거에 일본의 어떤 그룹은요, 기술력을 가져서 이 빵 하나에 30종의 막 영양소를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만 먹으면 영양소가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다 나왔고, 그냥 이제는 맛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그 단계라고 하고요. 이거는 올해 네슬레가 출시한 건강식 냉동식 브랜드예요. 위고비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글로벌하게 정말 건강식은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건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화두이고 한국도 저희가 작년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어느새인가 그 퀵서비스부터 파인다인까지 이렇게 외식 시장이 이미 꽉 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웰네스라는 사업은 이제 뭐 이런 글로벌한 뭐 미국의 크루거나 세븐일레븐 같은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원래 본업이 다른 거인데 건강식 시장에 자꾸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커지는 게 비건 시장이죠. 채식에서 그 다음 단계 비건 시장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비건 단계이지 않습니까? 비건 단계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대부분 아세요. 그래서 플렉스테리언부터 시작해서 레드밋 먹다가 그 다음에 닭고기 같은 화이트밋 먹다가 그 다음에 뭐 생선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엔 아예 이제 식물성 기반 대체육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렇게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뭐 미슐랭도 뭐 이런 지속 가능성 혹은 건강한 음식을 다루는 식당을 따로 선정하고 있고요. 뭐 대체육 시장 커지고 있고,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채식을 하는 이유, 채식을 하는 이제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 뭐 요 선전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성세대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류 공존이라는 대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F&B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 세 가지로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2025년도 요새 이제 막 나오는 트렌드 도서에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낭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의미는 결국 뭔가 획일화된 것보다 다들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랑 고유한 가치를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키워드 어센틱이라는 이 키워드가 저희 인사이트 플랫폼 올해 연도 컨퍼런스의 중심 저희가 그런 뭐 결론이자 키워드로 제시한 단어예요. 고유성이라는 단어인데요. 결국은 흑백 요리사도 그렇고요. 진짜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의 가치, 그런 상품의 브랜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공간 개발하시고 이런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데 이러한 좀 흐름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방향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